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트위터로 말씀드린 대로 주간 최백은 20번째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2월 22일 월요일에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집중 취재 M이라는 편성 프로그램으로 총 4꼭지의 기본소득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굉장히 시끌벅적했었죠. 기본소득을 무려 4꼭지씩이나 할애해서 기본소득 홍보를 해줬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매우 분노하셨는데요. 처음에 저는 MBC가 그냥 MBC 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굳이 볼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최백은 교수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MBC의 기본소득 보도를 보고 실망하셨다는 그런 포스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MBC의 기본소득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총평으로는 도대체 이거를 왜 했나? 왜 한 것인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이거를 도대체 왜 편성해서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요, 본질적인 부분을 전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기본소득의 찬성 그리고 반대 양쪽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고요. 단순히 표면적인 주장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쪽의 주장만을 다뤘기 때문에 그 주장을 검증하는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장의 근거를 분석을 했어야죠. 주장만 내세우면, 단순히 보여주면 그것은 그 탐사보도 옛날 그 MBC의 카메라 출동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집중 취재 M이라는 어떤 탐사보도 성격의 프로그램에 격이 떨어지는 거죠. 주장의 근거를 분석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 4꼭지 중에 이재명 지사가 총 3꼭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유력 대선 후보로 다루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이 MBC의 집중 취재 M이 이재명 지사를 위한 편성이었다는 오해를 사기 딱 좋은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각 꼭지를 한번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이렇게 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냐, 지금.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이제 그래서 기본소득이 나왔다. 그러면서 예전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이재명 지사 인용을 했죠. 그러면서 기본소득 경제 효과가 있다. 기본소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좀 가볍게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것 정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경제 선순환을 시켜서 소득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와 그 다음에 한국의 기본소득 옹호론자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소득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기본소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만 뭐 굳이 한번 이름 붙여볼까요? K기본소득, 네, K기본소득론자, 이재명 지사, 뭐 최백운 교수 이런 사람들이 경제 선순환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수요를 살려서 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기본소득으로 돈을 나눠줘서 소득을 올려줘서 예, 수요력을 키워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마크 주커버그, 뭐 일론 머스크랑 같이 다뤄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기본소득이 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걸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요. 뭐 이재명 지사는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 그 다음에 교황님도 언급을 했었죠. 뭐 다 틀린 걸로 돼 있지만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언급을 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얘기한 거를 보면은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세계는 아직 기본소득을 할 만큼 부유하지 않고 그것을 할 만큼 생산성도 충분하지 않다. 하이퍼 프로덕티브 하지 않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꼭지부터 좀 냄새가 납니다. 네, 이게 고의 여부까지는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번 그 기본소득 기획 보도가 이재명 지사를 띄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네, 의심하기 딱 좋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는데요. 기본소득 정의로운가? 개인적으로 이 네 꼭지 중에서 가장 부족한 이 기획 보도가 부족한 이유를 이 꼭지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하면은 바로 분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네, 평등하게 똑같은 양의 소득을 나눠준다. 이러한 분배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꼭지에서 가장 이제 먼저 보여주는 것은요, 예, 요즘 매우 열심히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시면서 예, 기본소득을 비판하시고 계시죠. 이상희 교수님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예,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보여줍니다. MBC에서 보여주는 표를 보면은요. 소득이 700만원, 300만원, 그리고 소득이 없는 세 사람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세율 10%로 세금을 걷어서 모인 100만원, 예, 70만원, 30만원 이렇게 모여서 100만원이 모이겠죠. 그것을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소득이 700만원인 사람은 630만원이 되고 300만원인 사람은 270만원이 되고 소득이 없던 사람은 100만원이 됩니다. 네, 이 표를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이 반론이라고 말한 다음의 표를 보여줍니다. 예, 똑같이 700만원, 300만원, 그리고 이제 소득이 없는 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세율을 30%로 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은 총 300만원이 모이게 되겠죠. 이것을 모두에게 똑같이 100만원씩 나누어 줍니다. 그럼 그 결과로 소득이 700만원인 사람은 590만원,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은 310만원, 소득이 없는 사람은 100만원이 됩니다. 이걸 숫자로만 보면 이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소득이 없던 사람은 이제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중간 사람이죠. 중간인 소득 300만원 사람은 원래 세율 10%로 세금을 걷어서 나눠줬을 때 270만원이 됐는데 기본소득을 하니까 310만원이 됐어요. 그렇게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은 700만원에서 630만원이 아니라 590만원까지 소득이 내려갑니다. 네, 전형적인 부자의 세금으로 세금을 걷어서 중산층과 저소득자의 소득을 올려준다는 기본소득론자들만의 논리죠. 이런 주장을 이제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이제 대표적인 기본소득 옹호론자 중에 한 분입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강남훈 교수의 주장을 더해주는데요. 강남훈 교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 자체를 많이 내야 하고 부자는 더 많이 내고
중산층도 내지만 중산층은 받는 게 더 많은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표의 내용과 일치하죠. 그래서 MBC에서 이 소득 분배 효율성을 뭐 각각의 주장, 찬성과 반대 쪽에 내용을 보여주면서 표가요, 숫자만 다르지만 이게 얼마 전에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한테 보여준다고 용해인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2월 16일에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인데요. 세율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용해인 의원의 경우는 이제 그 MBC에서 말한 700만 원,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 이런 식의 세 사람이 아니라 대신에 80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사람, 이런 차이였죠. 그래서 뭐 세율을 10%로 걷었을 때는 이제 72만 원, 18만 원, 1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30%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은 66만 원, 24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상층과 저소득자가 행복해지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권순욱 기자의 작은 서재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거기서는 한국은 일단 소득세가 정률, 즉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더 커지는 누진세 방식인데, 누진 공제까지 감안하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는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세금 납부액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누진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위 10%에서 상위 20%가 거의 소득세를 대부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 세율 10% 모델,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올바른 비교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바른 비교를 하려면 같은 세율을 가지고 얘기해야 그래도 똑같은 비교가 되는 거죠. 같은 세율로 똑같은 양의 재원을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해주는 모델과 그 다음에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모델, 이렇게 비교를 했어야죠. 어쨌든 이래저래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인데 이것을 MBC가 그대로 썼어요. 심지어 MBC에 소개된 이상희 교수님도 그런 예를 드신 적이 없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제가 페이스북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세금 10% 모델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용해인 의원이 언급한 겁니다. 용해인 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한테 반박한답시고 낸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뭐 소득 분배 효율성이 괜찮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 아니죠. 그냥 용해인 의원 그리고 한국의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마치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것처럼 표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준 MBC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자연스럽게 객관성을 잃어버린 보도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두 표 자체가 다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에게서 나온 표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로운가라는 꼭지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본다고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 꼭지는 제일 처음 스위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 부결을 보여주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월 30만 원 지급할 경우 연 1년에 약 20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 이제 찬반 논란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뒤로 이제 이재명 지사와 용해인 의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제 중산층에서도 기본소득에 의해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세에 응할 것이라는 얘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뭐 로봇세, 탄소세 등의 신설 세원, 뭐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 사용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주장도 뒤에 이어줍니다. 이 주장도 아까 앞에 꼭지, 정의로운가라는 그 제목의 꼭지에서 보여줬던 거랑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다.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야죠. 그죠? 늘어나니까 증세에 협력할 것이고, 이런 주장을 너무 여과 없이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꼭지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구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꼭지는 이제 정치권 분위기를 전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이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이 만들어졌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와 기본소득을 비판한다고 전합니다.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으로 반박한 것을 넣어줍니다. 뭐 정책 경쟁 환영한다. 비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대인배스러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다뤄주죠.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하지 말자는 게 더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다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앵커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얘기하면서 이번 기본소득 논쟁으로 이재명 지사는 일단 정치적으로 손해본 곳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현재 가장 높은 대선 유력 후보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앵커의 얘기에 이제 같이 출연한 기자는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건 방송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 지역화폐라고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포퓰리즘으로 공격당하기도 한다고 덧붙이지만 앞서 말한 게 있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효과. 마치 지역상품권을 사용해서 작년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나눠줬죠. 그것의 효과가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포퓰리즘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찬반 구성을 해놨죠. 또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놓기 힘들어 보이죠?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 집중 취재 M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MBC가 뭔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여야 하니까 이 반대측의 주장도 함께 실어서 이렇게 뭔가 찬반을 시간으로 보면은 약간 균형 있게 있어 보이게 그렇게 넣어놨는데요. 하지만 이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두 번째 꼭지에서 얘기했던 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 꼭지도 그렇고요. 세 번째 꼭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내용이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은 균형감이 완전 상실됐어요. 이런 MBC이기 때문에 MBC가 이런 보도를 했으니까 월요일 밤에 그 난리가 난 거죠.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MBC를 아주 매섭게 비판을 하셨었죠. 이 문제가 단순히 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10분 가까이 보도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MBC 보도를 보고 거의 직후더라고요. 한 9시 반? 9시 반쯤에 이 최병훈 교수가 페이스북에 관전평을 남겼습니다.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MBC의 취재 능력과 보도 내용 구성에 실망했다. 실망하셨답니다. 왜 실망하셨나 모르겠어요.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슈 정리에 실패했다. 저는 MBC가 저 나름대로 MBC가 매우 이해가 부족하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구성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성 자체는 완전히 분노합니다. 당연히 이슈 정리도 실패했고요. 근데
최백운 교수님이랑 제 입장이 같을 수가 없겠죠.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일단 뭐 최백운 교수는 이 MBC가 이재명 지사와 그 다음에 아까 그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의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지만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기본소득을 이해하지 못했음은 잘 드러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참 뭘 하시는 건지. 저만 해도 기본소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 나오셨던 인용됐던 이상희 교수님이 기본소득을 잘 모른다, 이해를 못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뭐 최백운 교수님뿐만은 아니에요. 뭐 프레시안에서 이제 좀 오랫동안 얼마나 정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서 뭐 이상희 교수님이나 뭐 아니면은 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님처럼 이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칼럼, 그리고 그에 반해서 또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뭐 경기연구원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소득 네트워크 한국 지부 그런 연구위원들의 뭐 칼럼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연속 보도처럼 이제 칼럼을 통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예 깔고 가요. 그러니까 이 최백운 교수님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좀 우습습니다. 기본소득을 본인들이 오히려 이해를 더 못하는 게 아닌가. 아주 작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상희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충분성이 모자라면 그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가짜 기본소득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성은 이제 필수 요소가 아니다, 기본소득에서. 뭐 처음에 그 충분성까지도 얘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게 모두가 다 그런 충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도 보면은 충분성은 일단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냥 그런 사소한 거 하나를 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른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부분 기본소득 아니면은 뭐 금액이 한참 작은 그런 기본소득을 줘도 이것은 기본소득이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본질 아주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금액이 작은 것을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건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 거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거를 붙잡기 전에 본인들의 주장 자체부터 좀 잘 따져보면은 그것이 더 이로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은 최백은 교수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반대론자들이 기본소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MBC가 잘 드러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주장이 좀 더 황당합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 옹호론자들보다 증세를 하기 힘들다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소득은 중산층의 소득도 올려주기 때문에 중산층과 저소득자의 지지를 모두 얻어서 다수를 이루어서 증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 이제 기존의 복지론자들이 되겠죠. 돈을 더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래서 증세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증세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전망을 합니다. 최백운 교수는 5%만 반대하고 95%가 찬성할 수 있어서 증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뭐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라고 해서요. 또 제가 찾아봐야죠. 찾아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최백은 교수의 증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백운 교수는 국토보유세의 예를 들었어요.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신설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소득을 위해서. 뭐 로보세, 탄소세와 더불어서 이재명 지사와 최백운 교수가 적극 옹호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토보유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100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100명이라는 사람들한테 총 10,000이라는 이제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0을 한 사람당 100씩 나눠주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그러면은 그 10,000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자, 100명 중에 50명은 이제 아마 토지나 어떤 부동산 관련된 것이 없을 테니까 50명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이 100명 중에 50명은 그냥 개인소득이 100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명 중에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되겠죠. 나머지 이제 세금을 내는 50명 중에 30명은 세금을 60을 내고 100을 받기 때문에 40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40의 이득을 얻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30명이 이제 60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의 10명은 80을 내고 100을 돌려받아서 소득이 20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명 남았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나머지 10명 중에 5명은 세금을 100을 내고 100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손실이 없고요. 마지막 5명은 초 상위 부자들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순서대로 500, 800, 1200, 2000, 2400을 내면 총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100이라는 사람들 중에 95의 사람들은 5명 빼고는 전부 이득을 보고 90명이 이득을 보고 5명은 뭐 손실이 없고 가장 마지막에 5명 상위권 부동산에 있어서 상위권자들 5명은 5%는 전체 세금에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500, 800, 1200, 2000, 2400이면은 이게 6900이 돼요. 6900. 그래서 10,000에서 6900이니까 세금의 69%를 내게 디자인을 하면 된다. 국토보유세를. 이렇게 하면 최백운 교수가 말한 5대 95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5%가 세금의 69%를 내겠다는 전략. 95%는 기본소득 찬성. 자, 이러니까 국토보유세를 빨리 신설하자. 뭐 이런 주장이 되겠죠. 한번 저는 MBC가 아니니까요. 이거 가능한지 한번 제가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요새는 최백운 교수도 뭐 기존의 복지 체계를 유지한 채로 이제 기본소득 하려고 하니까 뭐 금액을 작게 설정을 했죠. 월 10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주는 것으로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1년에 60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 삼아서 제가 한번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작년 2월 10일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요.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입은 2018년 1조 8,728억 원 중에서 약 8천억이 늘어가지고 2조 6,713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자, 1년에 월 10만 원씩 나눠주는 기본소득 하기 위해서 60조 필요하다 그랬죠?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2019년 기준으로 2조 6,713억 원 걷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019년 기준으로 국토보유세가 22.5배 더 걷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월 10만 원 기본소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금을 이제 아예 안 내는 50명이 있었고요. 최백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이 이제 세금을 가장 덜 내는 국토보유세를 가장 덜 내는 30명이 있었죠.
세금을 제일 덜 내도 되는 60을 내고 100을 돌려받는 계층을 살펴봅시다.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비율로 따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상위 21%에서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은 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들이 부담하게 되는 국토보유세는 이제 60조의 18%인 10조 8천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조 8천억 원. 최백운 교수는 이제 이 계층이 세금 60을 내지만 돌려받는 것이 100이라서 40의 이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 월 10만 원씩 받으니까요. 세금이 월 6만 원이 들어가야지 이 비율이 맞아요. 네, 세금을 월 6만 원을 내니까요. 1년에는 72만 원을 내야 됩니다. 1년 연세금 72만 원. 그러면은 10조 8천억 원을 72만 원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봤더니 1,500만 명 또는 1,500만 가구가 필요합니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 수가요. 1957만 1000가구. 네, 1,500만 가구가 필요하다 그랬죠. 1,500만 가구가 필요하니까 전체의 76%입니다. 76%. 그런데 최백운 교수님의 모델은 이 사람들은 상위 21%에서 50%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점유율로 따지면은 한 30% 되는 거죠. 30%. 모자라요. 모자라. 사람이 모자라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 받을 사람, 세금을 적게 낼 사람이 모자랍니다. 물론 국토보유세를 개인이나 가구만 내는 게 아니죠. 법인도 내야 되죠. 법인도 내야 되는데 법인이 여기 법인까지 포함시켜서 한다고 해도 그 상위 21%에서 50% 정도 되는 그런 법인까지 다 해서 저 돈을 10조 8천억 원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 최백운 교수의 전략 자체가 이미 실패했다고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월 10만 원짜리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자란 기본소득을 기존 복지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가장 그럴듯하게 국토보유세로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20배가 넘는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것에서 이미 실패한 것이죠. 엄청난 양의 증세가 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 0.6%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율을 0.6% 정도로 국토보유세를 거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글쎄요 한 60조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거두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나눠주는 거는 최백운 교수님 아이디어대로 기본소득 시스템으로 나눠준다고 쳐도 이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20배가 넘는 세금을 국토보유세로 어떻게 거둡니까? 또 앞서 소개해드린 그 매일경제 기사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2018년보다 2019년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세입이 8천억 원이 늘어났지만 거래가 줄어들어서 양도세는 2018년보다 1조 9천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세입이 늘어난 것 대비 양도세 세입은 2배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세입, 즉 기본소득이나 어쨌든 복지든 정부 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 전체를 보면은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토보유세가 20배가 늘어나면은 다른 데에서 아무 일이 안 생길까요? 이 세금 걷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이재명 지사처럼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상위 5%는 바보들입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60조의 세금 중에서
69%면 얼마야? 네, 41조 4천억 원, 41조 4천억 원을 네, 상위 5%의 뭐 개인이나 가구나 아니면 법인이 내게 되는데 가만히 계속 세금 내고 있겠습니까? 세금을 떼먹지는 못하겠지만 세금 한 번 내고서 그 부동산을 유지하겠어요? 어떻게든 팔아치우겠죠. 어떻게든 팔아치우죠. 그러면 그 세금 낼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세금 부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죠. 저희가 이 라이브 TV에서 작년에 방송할 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한국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셨고, 네. 그 당시 2019년 기준이 4등이었나? 뭐 그런 건데요. 삼성 그 이재용 씨, 네, 재산이 2019년 기준으로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월 10만 원 기본소득을 위해서 60조가 필요하니까요. 1년에 8.6명의 이재용 씨 재산이 필요한 겁니다. 8.6명. 8명이 넘는 이재용의 재산이 막 1년에 매년 갈려나가는 거예요. 갈려나가면 제가 당연히 네, 이재용 씨 재산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재용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 재원을 마련하는 게. 이런 걸 MBC에서 다루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봐도 현실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MBC는 용해인 의원이 제시한 세금을 30% 걷어서 부자의 재산만 깎이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표를 간판 뉴스 프로그램 8시 뉴스데스크에 내보낸 겁니다. 현실 가능성 없는 판타지를 내보낸 거예요. 판타지를. 현실에 이 제한된 재원은 이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이 가장 소박하게 설정한 월 10만 원짜리 모자란 기본소득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감당하려면은 기존 복지체계에 막 다 통폐합해야 돼요.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해야 돼. 다 건드려야 돼. 아마 건강보험 정도는 따로 남길지 모르겠어요. MBC는 이렇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어야죠. 그래서 어느 측의 주장이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본인들이 이거를 할 생각이 없으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으면, 네, 뭐 기본소득의 찬성이나 반대를 아직 명확하게 드러낸 다른 어떤 전문가들을 찾아서 물어봤으면은 그분들이 아마 굉장히 쉽게 대답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뻔했겠죠. MBC는 그냥 막연하게 뭐 이상희 교수님 전문가, 그 다음에 뭐 기본소득 옹호하는 뭐 이재명 전문가, 뭐 용해인 기본소득당 전문가야? 전문가, 뭐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주장을 동등한 위치에서 다뤄져가지고 보도의 질을 확 떨어뜨린 겁니다. 네, MBC가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최백운 교수는 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기본소득이 소득 재분배 효과도 더 높다.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뭐 저희도 계속 여러 번 반박하고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주장이죠. 같은 양의 돈을 사용할 경우에 어려운 쪽에 두텁게 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에 효율적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뒤집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지역 상품권을 사용해서 골목 상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면 모두에게 나눠주는 상품권이 어려운 계층, 골목 상권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으로 흘러 들어가서 심지어 이게 직접 나눠준 것보다 더 많이 모이는 어떤 화학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승수효과죠. 승수효과가 크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최백운 교수님의 최피셜 외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증명된 것이 없어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물론 그거 자체로도 기본소득 스타일의 보편지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최백운 교수님의 논리는 이게
1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을 때 뭐 5분위 배율이 낮아져서 소득 분배율도 더 좋아지고 2차, 3차 재난지원금 나눠줬던 2차 재난지원금이죠. 2차 재난지원금 나눠줬던 뭐 3분기나 정확하게는 4분기죠. 4분기에 소득 분배율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 절대 재난지원금만의 효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그 5월과 지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 주간 채백은 19번째 에피소드에서 분석해 드렸으니까요. 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녹음을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이번 녹음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 잘못된 상식이 버젓이 정당한 논리인 것처럼 다뤄지는 것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처럼 분석이 모자라고 분석과 이해가 모자라니까 그저 그냥 대립하는 주장들을 따로따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와가지고 그냥 그저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에서 어긋난 주장들이 생명력을 얻는 이유가 아닌가. 언론이 제 기능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 시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뭔가 논쟁이 벌어지면은 언론은 항상 무슨 기계적 중립 이런 걸 했어요. 그냥 동등하게 아무 가중치 없이 다뤄줬다는 거죠. 다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소개를 했으면은 그 분석을 해서 반드시 손을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분석은 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는 얘기를 해야죠. 심지어 이번 MBC는 이런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잖아요. 네 꼭지 중에 세 꼭지가 이재명 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이 제시하는 표 자체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인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따로따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배치를 했고 이 이명박근혜 시절 주류 미디어는 권력에 부역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하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시절 핍박받았던 이제 언론인들, 그때 이제 해직 언론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지상파 어떻게 됐습니까? 팟캐스트화 됐습니다. 팟캐스트화가 됐어요. 언론의 제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자신들보다 힘도 규모도 어떻게 보면은 능력도 더 떨어지는 팟캐스트에 편승한 겁니다.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그 논쟁이 어디서 대립하는지 논리 전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전시하는 그런 겉핥기식 보도 그리고 인물에만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 행태 현재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한쪽 주장의 손을 언론이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시청자들이 판단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논쟁을 하나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언론이 분석도 못하는 언론이 과연 사회 공공재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론은 제발 하루빨리 팟캐스트에서 벗어나서 언론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좀 기르세요. 없으면 기르세요. 그러면서 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덤으로 최백운 교수님도 월급 많이 받으시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잖아요. 전문가에 걸맞게 주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간 채백은 20번째 에피소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